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르디올라가 칸셀로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풀백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르디올라는 풀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전술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풀백을 중앙으로 움직이게 하는 전술을 사용하면서 폴스 풀백 혹은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불리는 역할을 전술적으로 대중화시켰는데요. 많은 감독들이 가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사용하고 있고, K리그에서도 김명수 감독이 강원을 이끌 때나 최근 안익수 감독이 서울을 이끌면서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백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를 이끌 때부터 풀백을 활용해서 전형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다니 알베스의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다니 알베스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앞선에 있는 메시를 공격적으로 도와주면 아비달은 후방에 남아서 중앙 수비수들과 3백을 만들었습니다. 3백이 만들어지는 덕분에 다니 알베스는 수비 부담을 덜고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다니 알베스가 공격을 도와주면 메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메시의 공격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왼쪽 풀백이 수비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아비달이 나오지 않으면 푸율이 선발로 나올 때도 있었고, 공격적으로 변화를 준다면 아드리아누를 왼쪽에 배치해서 아드리아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 알베스가 워낙 빌드업이 많이 가담하기 때문에 볼을 전개하면서 가끔씩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비달이 수비할 때 가끔씩 올라오는 것을 빼면 전술적으로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따로 준비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까지는 가르디올라가 인버티드 풀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기 시작한 이후로 가르디올라는 본격적으로 풀백을 활용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바와 람이 좌우 풀백 자리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가르디올라가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 때 중앙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의 부상처럼 팀에 부상자가 많아서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로 뛰거나 람이 중앙 미드필더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경기가 많았지만, 부상이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알라바와 람이 좌우 풀백으로 출전했고 두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상자가 적었던 2015-2016 시즌에 알라바와 람이 좌우 풀백으로 출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르디올라는 본격적으로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역할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알라바와 람이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드업 상황에서 두 선수가 플레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라바와 람은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볼을 워낙 잘 다루는 선수들인 만큼 중앙으로 움직였을 때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원에 5명의 선수가 배치되면서 중원 싸움에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팀이 중앙 수비수들을 모두 압박하고 있으면 알라바나 람 두 선수 중 한 명이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의 숫자를 늘려주고 압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중앙 미드필더 자리까지 다양한 위치를 오갈 수 있다는 것이 두 선수의 강점이었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두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방 압박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라바와 람이 중앙으로 움직였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알라바와 람이 위치하기 때문에 밀러나 괴체, 티아고, 크로스, 비달, 슈바인슈타이거 같은 선수들이 수비적인 부담을 덜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가르디올라는 로벤이나 더글라스 코스타처럼 공격 자원들을 중앙에 배치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로벤이나 더글라스 코스타는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코망이나 리베리처럼 측면 공격수들과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앞선에 있는 5명의 선수들을 모두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하면서 선수들의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형태가 가르디올라 체제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라바와 람 두 선수 모두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두 선수의 활동 반경을 보면 일반적인 측면 수비수처럼 측면에서 주로 플레이하기보다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한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인버티드 풀백의 활동 반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르디올라는 맨시티를 맡은 이후에 풀백의 활용법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활용해서 포메이션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본적으로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를 풀백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중앙 미드필더인 델프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할 때가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페르난지뉴를 오른쪽 풀백에 기용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델프는 가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에 포지션을 아예 왼쪽 풀백으로 옮겼고, 활동 반경을 봐도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가져갔는데요. 또한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중앙 수비수가 부족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르디올라는 한쪽 측면에 라포르테와 같은 중앙 수비수를 기용하고 반대편 풀백이 중원으로 움직일 때 3백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아예 반대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3백으로 나오고 중원에 측면 수비수를 기용하는 경기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사발레타 같은 측면 수비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워커나 칸셀루, 진체코 같은 선수들이 좌우 풀백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과르디올라는 좌우 풀백에게 좀 더 다양한 역할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번갈아가면서 3백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또한 공격이 전개될 때는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풀백이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측면에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워커, 칸셀루, 진체코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측면 플레이에도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가능한 역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웠던 점은 과르디올라가 좌우 풀백의 킥력을 활용해서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술 포인트 중 하나는 맨시티가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높은 만큼 상대팀이 밀집 수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것인데요. 따라서 과르디올라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중앙으로 좁혀서 사용하기보다 좌우 측면으로 넓게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면 공격수가 좌우로 넓게 배치되어 있을 때 측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과르디올라는 좌우 풀백 자리에 킥력이 좋은 선수를 배치해서 좌우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라포르테를 왼쪽 풀백 자리에 배치하는 경기가 있었던 것도 볼을 전개할 때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면서 라포르테의 킥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측면 수비수인 콜라루프를 중앙 수비수로 기용해서 왼쪽 풀백이 중앙으로 올라갈 때 3백을 만들고 콜라루프의 킥력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두 선수가 좌우 측면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풀백에게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겼는데요. 이처럼 과르디올라는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이나 후방 빌드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도와주거나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는 역할까지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역할에 다양한 임무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칸셀루를 활용해서 풀백의 역할을 한 번 더 진화시켰습니다. 먼저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칸셀루는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간 이후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오른발을 사용하는 만큼 반대편을 비스듬하게 바라봤을 때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보다 훨씬 더 편하게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는 칸셀루의 롱패스를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은데 기록을 봐도 칸셀루는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롱패스를 기록한 선수고 칸셀루가 롱패스를 기록한 방향을 보면 반대편 측면으로 열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칸셀루의 플레이를 활용해서 칸셀루를 좀 더 공격적인 위치로 올리고 칸셀루에게 플레이메이킹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마땅한 최전방 공격수가 없어서 제로톱을 사용하는 만큼 균도안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움직여서 득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플레이하는 반면에 왼쪽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칸셀루를 올려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한 것인데요. 따라서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균도안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 있고 칸셀루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앞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칸셀루가 패스를 뿌려주는 것인데요. 칸셀루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좋은 패스로 맨시티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 기록을 보면 맨시티 내에서 공격적으로 가장 많은 패스를 보내준 선수가 칸셀루였습니다.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칸셀루는 공격 지역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선수인데요. 특히 왼발로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골대 밖으로 감겨 들어가는 패스가 나오는데 칸셀루는 오른발로 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골대 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고 이때 맨시티의 공격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볼이 떨어지면서 위협적인 패스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칸셀루는 중원에서 빌드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공격 라인에서 플레이메이킹까지 주도하는 만큼 칸셀루는 현재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과르디올라는 풀백에게 플레이메이킹까지 맡기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칸셀루의 역할은 팀의 전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칸셀루의 역할은 그동안 과르디올라가 사용했던 인버티드 풀백의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동안 과르디올라가 다양하게 활용해왔던 풀백의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과르디올라는 풀백의 역할을 어디까지 발전시킬지, 그리고 칸셀루의 플레이가 이번 시즌 맨시티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번 시즌 맨시티의 축구는 칸셀루의 역할을 눈여겨보는 것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